네,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승표 선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감축을 언제 하느냐, 그렇죠.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주식시장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테이퍼링을 하는 시점을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 하나가 고용지표. 맞습니다. 인데 최근에 나온 9월 고용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신규 그 고용 숫자가. 그래도 테이퍼링은 예정대로 간다. 11월 테이퍼링 발표는 변함없다라는 게 전반적인 공감대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오늘 좀 세부적으로 좀 지표를 좀 뜯어봐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9월 고용이 이제 권 기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시장에서는 뭐 그 비농업 고용 그 증가가 한 50만 개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절반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쇼크라고 할 수 있는데 고용 지표가 9월 고용이 나오고 한 주 뒤에 9월 이제 소비자 물가가 나왔거든요. 네. 바로 그냥 소비자 물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시장의 어떤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이거 큰일 뭔가 미국 경제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던져줄 수 있는데 의외로 시장이 이거 뭐 괜찮아 하고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에는 요 이제 고용 보고서 자체를 좀 세밀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이제 발표하는 Jobs Report라고 하는데 요 고용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뭐냐면 이제 그 첫 번째로 Household Survey라고 해가지고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그 통계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Establishment Survey라고 해가지고 사업장 조사라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계 조사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근데 사업장 조사는 대상이 일자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한 사람이 네. 여러 일자리를 일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A라는 일자리에서도 일하다가 근무 시간 마치면 B로 가고 C로 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일자리로 하면은 그러면은 한 5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실제 고용은 1명밖에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하우스홀드 서베이에서는 농업이라든지 가사도우미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잡힙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스태블리시먼트 서베이 사업장 조사에서는 다 빠집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임금 대장을 작성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종 고용 보고서 상에서는 가계 조사와 사업장 조사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걸 좀 염두에 두면서 한번 지표를 볼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고용 보고서 상에 있는 하우스홀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인플로이드라고 돼 있는 게 보면은 9월에 1억 5,368만 명이 고용이 됐다라고 돼 있고 전월 대비해서 52만 6천 명이 증가한 걸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가계조사에서는 취업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52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 조사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임금 대장상에서의 일자리가 늘어난 거는 19만 4천 개밖에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두 조사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제 하우스홀드 서베이 가계 조사에서는 그 8월에도 일자리 이제 고용됐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월 대비해서 한 50만 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이제 8월 9월 하면은 가계 조사에서는 취업을 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거의 5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그러면 왜 페이롤의 임금 일자리는 이렇게 임금 대장상에서의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을까? 그러면 요게 재밌는 게요. 19만 4천 개가 늘었다고 돼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은 토탈 프라이빗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뭐냐? 민간 일자리입니다. 민간 일자리는 31만 7천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8월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없죠. 네. 그럼 민간에서는 계속해서 일자리가
생성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왜 19만 4천 개밖에 안 되느냐? 바로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고용 보고서를 볼 때에 특히 그 비농업 고용 일자리의 증감을 볼 때는 공공 부문에서의 변화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는 일자리가 계속해서 증가하더라도 그러면 민간에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공공 부문은 일자리를 이제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민간 경제에 이제 어떤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의 일자리가 줄어들 때에 공공 파트에서 임시 일자리 같은 걸 늘리면서 그 충격을 흡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반대로 민간에서의 일자리가 활발하게 일어나며 생기면 이제 공공이 줄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9월 고용에서 그 공공 부문의 일자리 감소는 주로 이제 살펴보면은 교육 파트에서 좀 집중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델타 변이 상황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보통 9월에는 학교에서 이제 미국은 교원들도 방학 때는 해고했다가 이제 학기 시작 전에 채용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9월 학기가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채용을 쭉 해야 되는데 델타 변이가 이제 8월쯤에서 확 치솟았기 때문에 공공 파트, 특히 교육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교원 채용을 늦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이 오히려 감소로 나타났고 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9월 고용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조사에서 나타난 어떤 고용 증가를 봤을 때에는 결코 미국의 어떤 고용 상황이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는 거예요. 물론 델타 변이의 충격으로 인해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가 줄긴 했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또 이제 델타 변이가 또 그 충격이 좀 감소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본질적인 미국 경제의 문제는 아닌가 보다라고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 델타 변이라는 게 좀 일시적인 요인으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공 파트에서 교원 채용을 늦췄다. 그런데 그럼 델타 변이가 치솟을 경우에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크게 뭐 충격이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백신 보급률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부분은 또 지금 뭡니까? 지금 공급망 충격, 그다음에 수요 급등 때문에 지금 노동력 구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는 뭐 계속해서 그런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혹은 이제 백신 접종을 어떤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노동력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의 어떤 일자리 창출에는 아직은 크게 이제 영향은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그럼 보는 시장이 것이죠. 해석을 한 거는 공공은 일단 제껴두고 민간에 좀 주목을 했던 걸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왜 거기다가 이제 하우스홀드 서베이에서 가계조사에서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500,000 이제 50만 명 이상으로 해서 쭉 나오니까 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앞서 하우스홀드 서베이에서 이제 나타난 실업률이 그 4.8% 전월 5.2%에서 줄었죠. 네. 이게 뭐냐면 팬데믹 발발 이후 최저 실업률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죠? 바로 이것이 그 비농업 고용하고는 상충되는 거지만은 네. 우리가 앞서 봤듯이 가계에서는 이미 이제 52만 6천 명의 어떤 고용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실업의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이제 또 방증이 뭐가 있냐면은 그 10월 8일 미국 노동부에서 9월 고용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12일 날 네. 그 일자리 그 구인 공고와 그다음에 이제 노동력 전환 Job Opening and Labor Turnover 리포트라는 게 이제 또 나왔는데요. 네. 그 보고서에 보면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살펴보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자발적 퇴직자가 8월에 무려 427만 명이 자발적으로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타이먼트 퇴직은 이제 제외한 건데 7월에 400만 명 정도였는데 7월보다 한 20만 명이 늘었고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기사가 난 걸 보니까 최근 20년 내 가장 많은 숫자가 그만뒀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고용시장이 불안하거나 혹은 자신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노동자들이 느낄 때에는 이 퇴직자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20년 내 최고 수준으로 자발적 퇴직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어떤 코로나라든지 어떤 일시적 요인에 의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진해질 수 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신이 어떤 뭐랄까 일자리를 골라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퇴직을 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고용 시장에는 여전히 고용 시장은 활발하다, 활기차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최근 자료인데요. 그 얼마 전에 나온 거죠. 이게 이제 그 10월 첫째 주 그 실업급여 청구 주간 실업급여 청구인데요. 요게 이제 그 보시면은 실선은 이제 이동 평균이고 점선이 이제 그 주간 청구 통계인데 요게 살짝 30만 선에 닿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청구 건수가 29만 건 뭐 이래 가지고 이 역시도 팬데믹 그 발발 이후 처음으로 30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저 실업보험 청구 지표가 발표된 다음 날 미국 증시가 이제 일제 이제 강세로 돌아섰죠. 그러면서 9월 고용 보고서 상에서의 어떤 좀 애매한 부분들. 네. 어떻게 실업률은 팬데믹 이후 최저인데 비농업 고용은 이렇게 작지? 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일제히 해소하면서 시장의 어떤 고용에 대한 불안을 좀 벗어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전문가들이 네. 좀 이렇게 고용 보고서의 세부적인 면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비농업 고용이 좀 실망스러운 숫자긴 하지만 이것이 어떤 미국 경제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델타 변이로 인한 좀 일시적인 충격이고 또 공공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근데 이제 어차피 9월 등교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테니까 그럼 그거에 맞춰서 공공 부문에서 다시 채용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오케이 다시 정상화 되겠구나 좀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연준 역시도 뭐 그 9월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이것이 연준이 추구하고 있는 full employment 어떤 완전 고용 이 목표에 뭐 크게 영향을 주거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시장 참가자들은 11월에 연준이 예정했던 대로 뭐 테이퍼링을 발표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그 고용 보고서 발표 뒤 이제 한 주 뒤에 나온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가 오히려 시장 예상치를 확 넘어서 버렸죠. 예. 월간 대비로는 0.4%, 뭐 전년동월 대비로는 5.4%뭐 이렇게 나온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고용에 대한 우려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이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연준에서는 이제 테이퍼링을 늦출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만 10월에도 이 고용이 만약에 여전히 좀 부진하게 나온다면은 좀 테이퍼링의 속도는 다소 좀 완만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크레디 아그리콜 같은 경우는 고용 보고서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만약 연준이 그래도 뭔가 이제 10월 고용까지 좀 부진하게 나올 경우에는 연준이 현재 지금 그 자산을 매입하는 게 월 1,200억 달러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이제 1,000억 달러 정도로 좀 완만하게 줄여가는 뭐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지 않겠나 뭐 그런 이제 전망도 나오기도 하고요. 네. 뭐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 전혀 그건 개의치 않을 것 같고 지금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시급하기 때문에 연준이 정상적으로 테이퍼링 일정을 가져갈 거고 네. 그 다음에 금리 인상까지도 아마 이르면 2022년에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좀 매파적인 전망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저 9월 고용을 좀 해설을 해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지나간 거 이제 얘기해서 뭐하냐. 근데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지금 얘기해 주셨다시피 10월 고용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지금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단순히 부분에서의 어떤 일자리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그리고 9월에 감소로 나타났던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고용의 어떤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숫자 역시 중요하다. 헤드라인이라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그 숫자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추세를 알려줄 수 있는 그 하부 숫자들도 중요하다라는 게 맞습니다. 핵심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고용을 보면서 또 물가도 함께 한쪽 다른 한 손에 놓고서 봐야 된다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어느 정도의 힌트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세부적으로 보면서 큰 그림을 봐라. 그렇죠. 네, 오늘의 주제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고용 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달에 나오는 또 고용 지표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